네,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건가? 시장의 바람의 변화를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그 변화에 있어서 변화 탐지기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줄곧 저희에게 이제 확실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월 1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보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2차 전지나 바이오 중심으로 흐름이 굉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라는 워딩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네요. 아직 바람이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시원한 맛이 없죠. 그렇죠.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기준으로 한 2배가 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배가 넘는 하락 종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앵커 혹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엔화를 팔아서 그 판 엔화를 가지고 미 채권을 사는 형태의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최근에 엔화가 계속해서 달러 엔이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엔저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엔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자산이 많이 몰리면서 최근에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엔화가 지금 162엔 수준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90원 내외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최근의 추세에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지수는 일부 미국 시장 영향하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확대되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일정 부분 바뀌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하게 북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엔화의 방향성도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시장의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 달러 엔도 같이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 그러면 안정화가 되면 확실하게 바람이 이쪽으로 쏠렸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단기 고점 영역에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엔의 흐름이 반대의 방향으로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 또한 지수의 상승 물론이고요. 또 종목의 확장성을 가진 상승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의 부는 특히 통화 관련해서의 데이터 계속 추적해 보면서 그 바람의 강도를 같이 측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쭉 나와주시니까요. 그때마다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쪽에 있어서 주도 섹터 고민 이어가 볼까요? 요즘에 시장에서 CXL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죠. 네오셈이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오늘 1% 수준인데요.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까지 시장 내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HBM이죠. HBM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니까 다층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CXL은 컴퓨터 이제 빠른 속도의 링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비슷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조금 용량의 확장성이냐, 속도의 확장성이냐라고 다르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건전지를 가지고 직렬로 위로 쌓아서 그 전구를 켜게 되면 이게 빠르게 그 불이 켜지고 빠른 속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병렬로 건전지를 옆으로 수평으로 쌓아서 하게 되면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모터 같은 경우 힘있게 돌릴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HBM과 CXL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은 시작점이 2013년도에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시작을 했어요. 2020년부터 양산을 했죠. 시장에서는 이게 AI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했죠.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CXL은
AI 시장이 앞으로 커 나가겠구나라고 판단해서 2019년도에 19년. 삼성전자, 인텔, 구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 AI 반도체에 있어서 HBM 다음으로 CXL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협의체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네. 시작 좀 늦었죠. 그래서 현재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어요. 내년이나 빠르면 내후년 정도에 출시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CXL에 대해서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정말 적극적이던데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HBM에 대응하는 맞먹는 CXL 시장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개방되면서 양산되고 시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주가의 반응도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 내후년도에는 굉장히 이 반응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죠. 그러면 CXL 관련주를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해서 판단하겠죠. 제2의 한미반도체, 제3의 한미반도체가 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을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2013년부터 HBM 개발 시작해서 2020년에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니까 HBM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봤잖아요. 네, 그렇죠. CXL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노려봐야 하는 종목군에 있어서 더 집중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반응이 나오는 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맞나요? CXL 관련주가 시장 내 그렇게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한 6, 7종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CXL 관련주를 판단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PCB 네. 요 관련주들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코리아 서큐라트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PCB 인쇄로 기판을 많이 생산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CXL과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인쇄회로 기판은 시장에 이후에는 영향을 주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기업의 성장세도 일어나겠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봐서 많이 알겠지만 다층으로 쌓는 네. 접합하는 부분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CXL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후공정이라면 뭐 검사, 네. 밀봉 뭐 이러한 형태의 네. 그 반도체 공정이 후공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CXL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종목들도 이 검사 테스트 관련한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가의 반응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딱 두 종목 있죠. CXL 관련해서 검사 테스트 장비 종목은 엑시콘과 네오셈 딱 두 네.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딱 하나 픽하라 그러면 두 종목 다 좋지만 엑스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유상증자를 했죠. 7월 10일, 12일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일정이 진행이 맞아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물량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회사도 좋고 앞으로 전망치도 나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네오셈 현 시점 주가의 상황에서 지난주에 한 차례 상승하고 한 2, 3일간 흐름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상승했을 것 같죠. 지난 1년 동안의 기간을 한미반도체 보게 되면 3만 원대 출발해서요. 그 이전까지 주가 별로 안 움직였어요. 3만 원대에 출발해서 지금의 고점을 따져보면 한 19만원까지 한 6배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CXL 관련주들도 단기 시세 차익으로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내년도는 반도체 종목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CXL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에 관찰을 하고요. 또 일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 종목들을 모아가는 형태에 대한 투자. 아직은 양산이나 시판이나 전체 시장의 점유도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크게 부담 없는 시점에서의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수급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붙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부터 관심 열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앞서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예. 말씀을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네. 그럼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기존 AI가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HBM이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 분출을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죠. 그리고 나 다시 가겠죠. 이 과정에서 반도체 내에서 AI와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HBM에서 바람의 방향의 CXL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하락했다가 보합 플러스권으로 또 올랐죠. 아직 바람의 방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씩 스텝을 옆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세 흐름에서의 방향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셈에 대한 접근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 막 올라가고 흐름에 변화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4,000원 전후에서 뭐 지금 가격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흔들림이 나왔고 지금은 조금 올라온 상태의 가격이죠. 하지만 지금 가격 수준이나 14,000원 가격 수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식할 때 싸게 사야지 저점에 사야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20% 30% 수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2, 3%, 3, 4% 그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격부터 관심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네.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본다면 더 가겠지만 1차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도 나타나겠죠. 뭐 미국에서 어떠한 그 임팩트 있는 악재가 나온다든가 시장의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손절을 해야 되냐? 13,000원 정도. 이거는 이제 추세를 붕괴시키는 거.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13,000원. 그리고 진입 가격은 지금 가격 수준 전후로 해서 무난하게 왜냐하면 한 번에 들어가서 바이앤홀딩 전략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심을 갖고 모아가는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대표님 딱 하나만요. 네. HBM과 CXL 지금 그러면 둘 다 봐도 괜찮은 구간은 맞아요? HBM, CXL 둘 다 봐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네. HBM은 조금 쉬어야 됩니다. 기간과 가격의 조정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봐야 되겠죠. CXL은 지금부터 보면 되고 요 관점의 차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안정적인 것은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CXL 쪽에 있어서 장기 호흡으로 보는 것도 어우. 나쁘지 않겠네요. 정답입니다. 네, 네오셈으로 탑픽 정리해 보겠고요. 추가 전략으로요. 오늘 KB금융이 엄청납니다. 밸류업 수혜주 톡톡히 받는 것 같은데 여긴 또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전에 제가 은행주를 말씀드리면서 네.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2배 반의 주가가 올랐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겁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점검을 했고요. 8월에 규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겠죠. 네. KB금융이 5만 원대에 출발했습니다. 2배 반. 그러니까 미쓰비시 은행과 등치시켜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한 1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는 상승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쓰비시 은행이 PBR 0.3에서 0.9까지 올라왔듯이 KB금융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관심 계속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고까지만 글쎄요. 라운드 피겨 구간까지는 조금 더 계속해서 레벨업할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요. 추가 전략 계속해서 저희도 진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